자, 이제 국회 권한 갈게요. 자, 우리가 국회의 지휘 배웠고, 그죠? 국회의 구성 배웠고, 이제 국회 권한.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 권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국회는 그치 입법부죠. 그래서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죠. 입법에 관한. 자,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권이 있다는 거죠. 자, 입법권은 보통은 법률이고 헌법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법률에 제정도 할 수 있고 또 개정도 할 수 있는 재개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학교 쭉 보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은 제정. 우리가 재헌국회 때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개정, 헌법의 개정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있겠죠. 그걸 절차대로 해야 돼요. 뭐 법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법에 대해서 한다. 법에서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외국 나라랑 뭘 체결합니까? 그치, 조약을 체결하죠. 조약을 체결해 와요. 내가 조약을 체결해 왔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조약 체결은 대통령 파트에서 또 배우겠네요. 그렇죠? 그 체결해 온 거를 어떤 너 체결해 왔으니까 이제부터 해야지. 아니요. 들고 오면 국회가 자 살펴봅니다. 왜냐면 대통령은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봅니다. 이거 좀 상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비준을 안 해줘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 비준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라랑 이렇게 체결해온 그 조약을 그리고 어떤 거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동의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권리니까. 그래서 동의권으로 동의를 해주면 뭐가 될까요? 그치.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억나잖아. 국제평화주의. 그래서 동의를 해주는 그 순간 이 국제법이 국제조약이 뭐 법들이 어떤 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헌법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입법에 관한 거라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되죠. 그래서 입법에 관한 거는 이렇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 쉽습니다. 자, 볼게요. 자, 조세는 항목과 세율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랍니까?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뭐냐면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즉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판단 원칙. 이거 마음대로 항목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그때 코로나 보조금 만들 때 뭐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미리 좀 안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법률안 빨리 상정해서 넘기더라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봐. 이거 집에서 생각해봐봐. 엄마, 나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막 고민하면서 말해. 편안하게 말하죠. 어머, 나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갔는데, 엄마 이 배터리 미안합니다. 배터리 나갔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막 고민하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만 해도 고민을 했어. 집에 돈이 없어.
근데 지금 그렇진 않잖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죠.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할까요? 누가 씁니까? 쓰는 사람이 얘기하지. 누가 쓰지? 돈 누가 써? 국회가 써? 그치, 정부가 쓰죠. 바로 행정부에서 예산을 계산합니다. 즉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냐면 국회한테 야 이거 우리 돈 필요한데? 편안하게 얘기해요. 편안하게 얘기한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국회가 그걸 받고 그 예산안을 그래 편하게 해주나? 엄마가 이거 필요하게 바로 주지 않죠. 진짜 필요하나 하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얘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각하게 의논을 합니다. 야 진짜 이거 자들아 좀 주겠나? 줘도 되겠나? 자 이거 갖고 영이랑 밥 사 먹는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심각하게 의논을 하고 어떤 거? 의논한 것을 이제 결정을 하죠. 이거를 확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예산을 나라가 심각하게 의논하고 그 의논한 것을 결정을 하는 걸 누가 한다고? 얘가 바로 국회에서. 자,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확정해 줄게. 그러면 이제 돈은 또 누가 써요? 그렇죠. 행정부가 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예산을 집행합니다. 누가 한다고? 행정부가. 왜냐면 돈 달라는 놈이 그 돈 쓸 거 아니야. 그래서 행정부가 집행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야가 아무래도 영이랑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잖아. 맞죠? 다 쓰고 난 뒤에 한번 보자. 니 진짜 그래 했는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산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쓴 걸 이제 다 결산해서 검사를 하고 이 검사한 것을 어떤 거? 결산을 또 심각하게 의논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들 아까 의논했죠. 이제는 의논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심사만 하면 됩니다. 자, 어느 게 국회 걸까요? 그렇죠. 항상 국회는 심각하게 돈을 따져봅니다. 심각하게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뭡니까? 국회예요. 국회.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할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색깔이 이제 쓸 게 없네. 이게 바로 감사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결산을 검사해주고 나면 그거 갖고 이제 왜냐면 국회 사람들 할 일 많잖아. 중간에 얘기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재정에 관한 거를 해서 국회는 뭐 하겠노? 예산을 심각하게 의논하고 의논한 것을 결정하고죠. 예산의 심의와 결정을 하고 또 마지막 결산을 심각하게 보는 거 심사.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 누구? 편하게 말하는 행정부. 편하게 말하는 내가 편하게 말한다. 슬럼이 편안해. 좀 주세요. 편안하게 얘기해야지. 그죠? 그래서 주면 이제 지가 쓰는 거지. 집행. 맞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다. 땡이죠. 편안하게 안 쓴다. 얘들은 편안하지 않다. 항상 뭡니까? 심사 쓸 거 합니다. 항상 그래서 심심이 들어갑니다. 심심이들 좋아하나? 그걸 알겠다. 자, 그래서 어떤 거? 예산을 심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국회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항상 누군가를 견제하지. 맞죠? 정치 잘하고 있나? 이것들이 법 갖고 이상하게 하고 우리가 만든 법 갖고 이게 이상하게 적용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왜냐면 국회는 결국 어떤 대의제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입법부라니까 입법부는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내 돈, 내가 세금 낸 거, 이것들이 이상하게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정에 관한 권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는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구성해 주세요. 진짜요? 헌법기관이 헌법에 있잖아요. 그 구성해 줘요. 아, 국가기관을 구성해 주는데 어떻게 구성해 주는? 그러면 막 입법부에서 막 건물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아니 그 기관이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삼권 분립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삼권 분립. 법 중에 가장 높아서 헌법 가지고 법률을 심사까지 하는 거.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뽑고 할 때 누가 살펴보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여기는 누군가의 입김이 한 방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무조건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가기상결의 선출권이라는 게 있고 동의권이 있습니다. 선출권, 동의권이 있는데 방금 말했던 헌재.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 몇 명입니까? 그쵸? 야, 삼권분립이 됐다, 이거. 그래서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전부 다 3명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은 누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럼 3명은 누구겠노? 대통령이 선출하고. 또 3명은? 대법관. 수출한다. 자, 그러면, 그렇고, 아까 전에 한 개 더 말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여기도 9명이야. 그럼 어떻게 했노? 여기도 3명이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명을 합니다. 그러거든. 아니 너무 있잖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정확하게 착난. 그럼 동의권. 지가 선출하지는 못해. 근데 동의는 할 수 있어. 우리 요즘에 TV에서 많이 봤을 때다. 누구 동의하지 돼? 동의 안 해주면 못해요. 자, 내가 할게요. 동의. 야, 국총이 대대적으로 현재 감원하고 있다. 국총이 대대적으로 현재 감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감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해. 그치? 그래서 뭡니까면 국총은 국무총리 대대 뭐가 대자니까 뭐겠노? 그치? 대법원 대법원장도 되고 또 대법관도 되고 바로 대는 쉽잖아, 그지? 그래서 국총과 대대, 그 다음에 현재는 뭐고? 헌법재판. 선생님 아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333년 이거 뭡니까? 헌법재판소장. 소장. 제일 높은 놈.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원장. 아, 감사원장이 나왔다. 그거 감사원장이요. 그럼 동의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임명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 누가 하겠냐고? 대통령이 하면 야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해요. 이거 봐라, 윤리적으로 이렇잖아. 그죠? 그 윤리적으로 뽑는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교섭단체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국총대대 헌재 강원. 이거는 다음 파트 대통령 할 때도 무조건 나오겠죠. 이쪽에서는 뭡니까? 바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지? 잘 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뭐일까? 우리는 격동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본 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까? 발라놨으니까. 자, 봅시다. 이거부터 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헌법. 그 뒤가 너무 많아서. 이거 쉬운 거부터 하자. 요거는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죠? 네. 좀 훨씬 낫지? 자, 그 다음에 4.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국가가 정치, 즉 정부가 정치를 잘 했는지 얘네들이 통제할 수 있어. 자, 우리가 대통령 우리가 뽑지만 장관은 우리가 뽑지 않죠. 국무총리도 우리가 뽑지 않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마음대로 해버리면 견제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가 정치 잘했는지 항상 맞아. 그치 국정 감사를 합니다. 국감 열리죠. 매년 열려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열려요. 그치 매년 열리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2월 달에 열리죠. 정기적으로. 그 여기서 맨날 싸우고 한다 이거. 당신 말이야! 아무 말 대잔치도 하고. 맞죠? 이게 정기적이고 어떻습니까? 어느 한 파트만 해요. 전반적으로 다 해요. 즉 행정부 안에 있는 뭐 국방, 교육, 환경 이런 거 전부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걸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감의 스타들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국감의 스타들을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지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국감에서 너무 잘해. 그래서 막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맹하면 사람들이 저거 바로 버립니다. 그래서 국감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거, 저 사람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저 사람 뽑아줘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걸 아까 중에 뭡니까?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국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어요. 요거는 정기적인데 이건 정기적일까? 이거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뭐가 되면 국정조사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가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국정을 하고 있는데. 맞죠?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선거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잖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조사할 겁니다. 이러잖아. 필요시 특정 사안. 어떤 사안인지 난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말 하고 있잖아. 텔레비전 틀면 나오잖아. 내 국정조사할 거야! 하면서. 국정조사. 지금. 그래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떤 거? 다르죠? 감사는 항상 우리 국감 있잖아. 매년 하는 그거 12월 달에 하는 국감. 이거는 특별할 때. 즉 주로 우리나라는 뭡니까? 주로 행정부 쪽에 이상한 아들 조사하고 법적으로 그래서 잡아가고 뭐 그렇게 하죠. 뭐고 이명박도 국정조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셨죠.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너 꺼져. 그치, 탄핵? 그쵸. 탄핵 소추권. 탄핵 소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박근혜를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할 수 있고 또, 그치, 국무총리한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땡땡땡 장관한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강령한테 할 수 있고 또, 그렇죠. 법관한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그러면 선생님 탄핵 소추는 여기는 행정부고 여기는 사법부네요. 그렇죠.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탄핵까지는 안 되더라도 탄핵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뭐 하더라 이가. 어떤 땡땡 장관을 탄핵을 했는데 탄핵이 안 되니까 뭐 하대? 저거 그래도 장관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자, 해임건의권. 해임건의권을 대통령한테 보내는데 대통령이 해임건의권에 속할까요? 아니죠. 국무총리, 강력 이래나가요. 해임건의권. 이거는 대통령제적 요소입니까?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죠. 이해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또 견제하는 거. 대통령이 죄지은 사람 풀어준 거 봤죠? 네. 딱딱딱딱 지정해서 풀어줬죠. 얼마 전에. 누구 풀어줬어요? 있잖아. 박근혜 딱 이름 지정해서 풀어주죠. 그걸 이름 딱 지정해서 풀어주는 걸 특별사면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을 딱 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러면 왜 특별사면은 그 대통령권 대수지 왜 여기다가 국회에다 적어요? 있다. 일반 사면.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뭐냐면 어떤 사람 이름을 딱 지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는데 5만 원 이하의 도둑질을 한 사람은 좀 풀어주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 사법부가 색깔되게 갖다 만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했네. 국회가 오씨 일반 사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래도 동의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을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해요. 그래서 일반 사면이나 특별 사면에 대한 뭡니까? 동의권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한 동의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 한 게 틀렸거든. 뭐가 틀렸을까? 그렇죠. 특별 사면은 동의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딱 특별히 이름 탁탁탁 몇몇 찍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너무 많은 파일을 풀리는 거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해요. 그럼 요거는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한테로 가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한다고 했어. 푸틴은 그냥 지원 잘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선전포고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해외 파병을 파병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통제권에 있어서 뭘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기타가 뭐 있느냐면 요 전두환 때 우리 보셨을 거예요. 또는 박정희 때 봤을 거예요. 긴급 조치. 긴급 조치에서 뭐 하대? 긴급 명령 내리자. 그 다음에 긴급 재정, 개정, 행정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벌써 내렸잖아. 동의해줘야 될까요? 승인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긴급 조치에 대한 승인을 국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박정희 때나 그럴 때 승인 어디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데 예 승인하겠습니다 해야지. 죽을 거예요? 기립 그죠 투표도 하는데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엄을 선포했죠. 누가 했어요? 계엄 선포 누가 해요 이거? 전두환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5.18 때 싹 쓸었잖아. 이 계엄 선포를 내렸을 때 국회는 뭐 하시냐? 이 계엄에 대한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해지를 하시는 게 아니야. 해지를 요구합니다.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해줬잖아요. 해지 요구권. 요구한다는 거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잖아. 엄마 나 여기랑 밥 먹으려는데 10만 원만 주세요. 요구를 한다고 엄마가 다 주는 건 아니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계엄 선포했는데 그 요구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들어준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구는 있다는 것만 아세요. 예, 있다는 것만. 들어준 꼴을 본 적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재개정과 헌법 개정은 다음 시간에. 오케이. 자, 국회의 권한 중에 우리가 뭘 빠뜨렸어요? 국회 자체가 뭐고 입법부인데 입법에 관한 권한을 빠뜨리고 했었죠. 이제 입법에 관한 권한을 하겠습니다. 자, 국회 권한 중에 국회의 권한 중에 첫 번째 거 입법에 관한 권. 자, 먼저 법률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정할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책 펴세요. 그러면 표 떼가리가 나와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쌤한테 힘들어요. 자, 58쪽에 국회 본회의 그림 위에 있죠. 헌법의 재개정, 재개정이 아니고 헌법은 그냥 개정이고 법률은 제정과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법률의 제정과 제정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재개정 똑같은 정자가 들어가니까 재정 개정 맞죠? 제차. 자, 법률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 몇 명만 모여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을까요? 쉽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잖아. 네 발가락 몇 개고? 미안하다. 국회의원 10명만 모여도 10명 이상입니다. 10명이 아니고 자, 그래서 10명 이상 그럼 10명도 되는다는 거죠. 이 발가락 10개보다 더 많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그래서 10명 이상이 10명도 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또 있다. 그치, 우리는 뭐고?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그거는 이제 대통령제 요건. 자, 그래서 행정부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 그래서 국회의원 10인, 그 다음에 정부 또 한 군데도 있다. 국회의 기간 중에 국회에 우리 주요 기관들이 있었잖아. 의장단이 있었고 위원회가 있었고 교섭단체가 있었지. 그 중에 어딜까? 자, 위원회 중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이 법률을 발의하고 제출하면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국회의장한테 가져가. 국회의장. 자, 그럼 국회의장은 가지고 온 법률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원한테 보내야죠. 야, 이 법률안 교육에 관계된 거네. 교육에 관계된 상임위원회 이거 한번 살펴봐봐 하고 먼저 살펴봐야 돼. 왜? 모든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로 가져가면 정신이 없죠. 맞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가져갑니다. 자,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가져가면 이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살펴보고 버릴 건 버리고 좀 수정할 건 수정해서 맞죠? 그래서 수정과 폐기를 통해서 바로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배웠던 게 기억나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법률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살펴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법률안을 그냥 살펴만 보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의논하면서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법률안을 심의한다. 어디서? 상임위원회에서. 선생님, 그래 국회는 전부 다 심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맞잖아. 예산안 편하게 하는 애 누구? 행정부.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건 심각하게 하는 애 이렇게 확장. 맞죠? 그런 거 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바로 본회의로 보내진 않아요. 왜냐면 상임위원회는 교육부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 국방부에 열심히 그런 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법 문구 자체를 법 문구처럼 쫙 이렇게 만들지 못하잖아. 맞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얘 지금 본회의에 보낼 건데 좀 법처럼 만들어줘. 뭐를? 문구를, 글자를, 그리고 형식도. 알겠지?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로 형식과
형식과 문자와 문구라고 해서 자구. 그래서 문자와 문구를 어떻게 법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법사. 야, 법사위에서 지금 안 넘겨줘서 못한다고. 의견을 못한다고. 혹시 들어봤나? 아니요. 진짜. 옛날에 제가 역시 유명했는데. 지금은 조금. 한번 갔으니까. 아니, 권력을 좀 낮췄어. 옛날에 저 아들이 완전 엄청나게 권력을 누렸거든. 실수였습니까? 실세까지는 아니라도 뭐 하여튼 간에 빵구 좀 꼈다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 왜? 법사위 한 명도 안 들어봤어? 자,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어떤 놈?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본회의. 여러분 아는 그거 있잖아요. 여기 앉아 여기 있고 국회의장이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바로 이 본회의장으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의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죠. 맞죠? 그러면 의결을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맞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올라온 법률안을 상정된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는 조건 뭡니까? 자, 그치? 어떤 과반수?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어렵게 적어줄게요. 어렵게 적어줄게요.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 자, 그걸 뭐라 하면 됩니까? 제적 의원이 몇 분이면? 과반수 아니면 몇 분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받치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석 의원의 그렇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 찬성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과반수의 찬성.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의결된 거죠. 만약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이 아니라 반대라고 하면 부결돼서 끝. 지는 죽어요. 근데 예, 찬성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져가면 돼요? 대통령한테 가져. 우리 얼마 전에 요거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요거를 딱 받으면 생각을 한다. 언제까지? 15일 동안. 15일 이내에 즉 15일을 넘기면 안 돼. 이내에 이걸 보고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아닌데 이거 좀 넘겨야 되겠는데 그럼 지 혼자 못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나는 이 법률에 의의가 있다 해가지고 의의서를 직접 문서로 적어가지고 다시 좀 해줘. 우리가 배웠던 법률안 거부권. 이걸 이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뭐라고 하냐면 환부 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의해줘. 다시 의결해줘. 오케이? 그래서 환부 거부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법률안 거부권. 됐습니까? 그래서 환부 거부를 하고 제의 요구를 합니다. 자, 만약에 15일 이내에 오케이 하면 되지만 만약에 오케이 안 했다 하자. 그럼 다시 야! 나 이거 의의가 있어. 국무회의 해보니까 의의서 딱 적어가지고 봅니다. 이걸 뭐냐면 환부 거부. 이거를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의해줘. 요구를 합니다. 다시 의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다시 보내가지고 띠리띠리 가겠죠. 그러면 어떤 거? 요때는 좀 더 재의결 종족수는 좀 달라집니다. 아니 똑같을 것 같으면 그냥 또 갈까 이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해놨겠나 좀 더 어렵게 해놨겠나. 어렵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놈? 요 앞에는 똑같다. 제과출 이까지 똑같습니다. 제적은 과반수가 추성하면 돼요.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가 오요. 뭡니까? 그렇지.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안 됐죠.
그래서 부결됐잖아. 기억나요? 뭐 뭐 있어요, 그래. 부결되네, 부결. 그래서, 나이 된 거죠. 만약에 이래도 찬성이 됐다 하자. 그럼 어떤 놈? 제5결 종족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놈? 의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며칠 안에? 이때는 처음 했을 때는 15일이잖아. 15일 안에 지가 결정을 내려야 돼. 근데 재의결됐어. 그러면 또 15일이라는 시간을 줄까? 아니지. 짧아. 5일 이내에 뭐 해야 되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공포하고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20일 있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20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시간 잠깐 줄게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대통령은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5일 동안 지금 입 딱 다물고 있어. 나 말 안 할 거야, 씨. 공포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아니 또 제2결 퇴장. 너 5일이 지났는데도 대통령 네가 안 해? 그러면 내가 있다, 누구? 국회 의장이 바로 공포해버립니다. 네가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그 다음 만약에 있잖아. 국회의장 공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느낌이 어?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이죠. 네. 5일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면 야가 합니다. 이러면 대통령 지금 힘 나빠서 안 할 수 있잖아. 나 삐졌어. 이런 거 싫을 수 있잖아. 그러면 국회의장이 합니다. 왜? 일단 재의결 종족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법률안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든 개정이든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뭡니까? 국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직권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장에 보통 우리나라 별로 힘이 없잖아요. 예전에 짱짱하게 나갔을 때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게 뭐였었냐면, 물론 지금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젠 제약이 많아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있을 수 없는. 긴급일 때만 쓰는데 예전엔 긴급 아니라도 쓴 게 있어요. 국회의장의 엄청난 파워. 인마가 상임위원회 법사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올라온 법률을 바로 본회의로 보낼 방법이 있어요. 자기 직책으로, 자기 직책의 권리로 바로 빡! 어떤 거, 이 법률을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직권상정이 있었어요. 이거 직권상정이. 그래서 이런 들어온 것을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상정 넘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별로 조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넘기는 직권상정.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들은 뻥찌는 이런 경우를 억수 많이. 즉 뭡니까?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죠. 그럼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상정 넘겨버려요. 엄청나죠? 근데 지금은 제약이 많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거나 뭐 특수한 상황이거나 뭐 그러게 돼. 예전에는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엄청 못 봤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B. 헌법 개정 절차. 헌법. 너무 제정하시면 안 돼요. 재헌국회에서 다 한 겁니다. 헌법 개정 절차. 자, 헌법은 누가 개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겠죠. 맞죠? 국회의원이 하는데, 자, 이제 10명 갖고 될까요? 아니겠죠. 자, 헌법의 개정을 제안은 국회의원이 합니다. 근데 제적위원회? 헌법이잖아, 헌법. 맞죠?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이 헌법 좀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알겠지? 맞나? 빨리 말해라.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맞냐고 물어보잖아. 아까 10명에서 3분의 1은 또 너무 심하잖아.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제한이 됩니다. 또 있지. 우리 역사상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막 누가
제안하되. 그렇지. 뭐 하려고? 쭉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문제네요. 뭐 누군지 몰라 나. 자 그러면 헌법 개정은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될까 이가. 그럼 어떤 놈? 요렇게 헌법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누가 알려줘야 될까? 국회의장은 아무 힘도 없대.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공고하는데 며칠 동안 해야 돼 이게? 일주일. 자, 우리가 생각해봐봐. 일주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말고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옛날에 만. 그치. 옛날에 만 지금 18세로 바뀌었지. 나이요? 나이. 그래서 대통령이 20일간 딱 20을 맞췄네. 20일간 국민에게 알립니다. 공부합니다. 20일간 공부합니다. 20일간. 그럼 어떤 놈? 바로 이제 만들어? 아니잖아. 바로 국민투표 붙여?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뭐 합니까?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노? 학교책에? 국회에서 뭐 한다? 그렇죠. 본회의가 의결기관이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이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일단 몇 명이 출석을 해야 될까요? 과반수 이상. 출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될까? 3분의 2. 그렇죠. 일단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석한 사람만 가지고 안 돼. 거기에 또 3분의 2.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출석은 모르겠고, 뭐만? 그치, 제적은 3분의 2가 찬성해. 그러면 선생님, 출석은요? 3분의 2가 찬성하려면 3분의 2보다 많이 와야지. 맞죠? 아까 전에는 어떻습니까? 출석이 가반수. 제적의원의 가반수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들의 가반수가 했을 때 법률은 뭐 할 수 있었노? 재개정이 됐죠. 재의결됐을 때는. 출석이 가반수. 찬성은 그치?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했을 때. 요거는 어떤 거? 아예 그냥 제적의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그치? 당연히 출석도 3분의 1을 해야 찬성을 할까? 이거 지 없는데 발가락으로 하고 이런 거 없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헌법 개정됐은 겁니까? 아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됩니까? 이거 들어가야죠. 자, 그런데 공고에서 국회 의결까지 60일 이내에 이 일이 처리돼야 됩니다. 60일 이내.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된 거, 즉 부결이 아닌 의결된 거를 국민투표하기까지는 30일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투표는 통과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그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자들이 있겠지. 그 사람들이 몇 명이 투표해야 될까요? 이거는 쉽다. 절반. 그치. 절반은 아니고. 우리 절반보다 많은 거 뭐라노? 과반수. 과반수가 투표해야 되고, 그리고 그 투표자 수의 몇 명? 3분의 2. 이것도 과반수만. 국민이 더 힘쓰잖아. 그러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개정안은 뭐가 된 겁니까? 확정이 됐어요. 대통령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어디 가니?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있잖아. 제 의결을 했을 때 진짜 의결이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갔는데 5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니 안 해? 그럼 내가 한 거 했지. 그 말은 뭡니까? 제 의결이 된 것은 대통령이 뭐 할 수 없단 말이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 맞죠? 자 그러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공포를 해야 돼.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 공포해야 돼. 대통령. 근데 뭐 5일이네? 3일. 즉시 공부되고 20일이 지나서 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너 대통령 지선제 할 때 바로 된다. 바로. 오케이 말이?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 없고 여기까지가 지금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